주식 경험이 지금 한 2, 3년 되신 분들은 코로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처음 막 발병했을 때, 와, 진짜 처음에는 막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주가 파바박 떨어지면서 각국 막 봉쇄령 나오고 거래소 지수가 그때 1400까지 떨어졌었죠. 거의 한 달 반 만에. 근데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게 확인되고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야, 코로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돈을 풀고 정부에서 제로금리로 내리고 하니까 아,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서 올라가는 건데요. 이번은 그때랑 비슷하면서 다른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대표님, 보혜씨 왔어? 오늘 장은 어떤가요? 아, 오늘 장도 안 좋네. 참 많이 아쉬운 요즘이네요. 제가 지난주에 타 방송 가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 취지가 그거였어요. 지금처럼 장이 불안할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생각보다 훨씬 확산되고 훨씬 길어지고 있고, 또 금리 인상도 올해 뭐 6번 한다, 아니야 7번 할 확률이 더 높아, 아니야 8번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장이 어수선한 중이라서 방송 기획이 이런 장에서 주식을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진행 없이 질문 없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좀 유튜브로 단련이 돼서 한 30분 정도 떠들었는데 그 핵심은 그거였어요. 제가 여러 번 우리 백조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게 봐서 버티는 것이 지금 위험하다고 그만두는 것보다 낫다. 이게 일단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무슨 뜻인지는 다 이해하실 텐데, 일단 지금 장은 하여간 불안하고 오늘도 떨어지고 아 진짜 이거 안 해야 되나 싶고 뭐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나중에 다시 더 좋아지면 돌아올 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만약에 주식을 안 할 수는 있어요. 주식 투자는 어차피 선택이기 때문에 나의 위험 선호도에 따른 나의 기대 수익률을 쫙 줄을 세워서 이거 너무 위험한데, 위험한 게 싫으면 사실 주식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은행금리가 너무 낮은데, 은행금리가 너무 낮다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무엇인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험 선호도와 기대 수익률을 쫙 줄을 세워서, 만약에 나는 평생 주식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이라면 아예 안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위험하고 힘들어서 피한다라는 건 일단 반대라는 뜻입니다.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있는 반대는 아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30분 정도 이렇게 촬영했다라고 한 데는 클래스 101? 그 101이 원래 그 굉장히 유명한 교육 플랫폼이죠. 그래서 클래스 101에서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한 4분 정도, 저와 함께 한 4분 정도가 이렇게 요즘같이 요동치는 장세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래서 실제 그런 해외 증시에 대한 깊은 분석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인 지식, 기본적인 제 주식 철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 101 가서 그런 이벤트 영상을 보시면 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지수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0.59%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2.16%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종목별, 업종별의 움직임이 구성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그나마 플러스에서 버텨준 하루였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위로서 급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2차전지 관련주랑 반도체 관련주, 제약바이오주가 다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래소는 생각보다 잘 버틴 거예요. 왜냐면 아래 꼬리도 만들었고 0.59 정도 하락이면 코스닥보다는 훨씬 잘 버틴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홍콩이 이제 글로벌 주식 평균보다 많이 빠진 건 홍콩 시장 자체의 문제예요. 홍콩 시장 자체의 문제라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고요. 오늘 일본 시장은 살짝 플러스 0.57 정도 플러스가 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2%대 정도의 하락이 나와서 우리 거래소는 되게 잘 버틴 거다. 코스닥은 2% 어쩔 수 없었네. 근데 이제 반면에 좀 아쉬웠던 건 미국 선물지수, 나스닥 선물지수, S&P 선물지수 다 마찬가지로 장중에도 좀 이렇게 플러스를 계속 보여줬고요. 또 오늘 미국 증시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이제 내일 또 오늘 미국이 잘 버티거나 플러스가 나온다면 내일 또 갭상승이 이렇게 나오겠죠.
갭상승 양선이 나올지 갭상승 음선이 나올지는 내일 봐야 알지만 어쨌든 오늘은 조금 아쉬운 월요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장 큰 재료 두 가지 축은 뭐 오늘 새로운 게 아니고 계속 그래 왔고요. 러시아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 특히나 원유값이 이제 압도적인데요. 원유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런 비관적인 전망들, 뭐 200달러, 240달러까지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들에 대한 거. 그 다음은 이제 이번 주에 있는 FOMC 결과 어떻게 나올 것이냐 금리, 뭐 0.25로 예상치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올해 안에 몇 번을 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어떤 스탠스를 갖고 FOMC에서 발표를 할지 거기에 추가로 하나가 더 나오는 건 이것도 역시 뭐 오늘 아침 나온 건 아니고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살짝씩 나왔는데요.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그래서 뭐 디폴트라는 건 부도죠, 부도. 그래서 부도 가능성이라는 건 빚을 못 갚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채권의 만기가 이번 주 3월 16일 뭐 그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돈이 없으니까 디폴트 가능성이 있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암울한 거죠, 주변이. 근데 주변이나 암울해도 약간 주식 경험이 지금 한 2, 3년 되신 분들은 코로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처음 막 발병했을 때 와 진짜 처음에는 막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주가 파바박 떨어지면서 각국 막 봉쇄령 나오고 거래소 지수가 그때 1400까지 떨어졌었죠. 거의 한 달 반 만에. 근데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게 확인되고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야 코로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돈을 풀고 정부에서 제로금리로 내리고 하니까 아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서 올라가는 건데요. 이번은 그때랑 비슷하면서 다른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그럼 그 해결법이 있냐라는 거죠. 그 해결법이 그때도 제가 스케치북으로 그림으로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위축됐을 때는 금리를 낮춰서 수요를 늘리면은 경기는 좋아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요가 위축됐다기보다는 공급이 위축되고 있고 그 공급의 위축은 결국은 유가 상승 또는 원자재가 상승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해소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뭐 베네수엘라의 원유 또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동의 원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생산케 해서 원유가를 좀 낮추려고 하는 러시아의 원유를 수출 제한시키면서 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은 보통 좀 예를 들어 이렇게 일주일 중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월요일이 좀 마음이 제일 편하고 금요일이 제일 마음이 불편한데 월요일인데 시초가보다 좀 못 지키는 음선이 나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이게 거래소 시장인데요. 그나마 삼성전자가 0.29 플러스를 내면서 거래소 지수가 좀 버텼고요. 삼성전자는 정말 딱 7만 원이네요. 7만 원. 7만 원 미만은 용납 안 돼. 우리가 다 사줄 거야. 뭐 이런 삼성전자 팬클럽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또 7%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6% 빠지면서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매의 영향도 있겠지만 뭐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영향도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확연히 드러나죠. 무슨 뜻이냐면 삼성 SDI가 2% 올랐고 SK 이노베이션은 딱 보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7%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업 분할이 폐해다. 어찌 보면은 이거를 공모 받은 분들은 그나마 아직도 손해가 아닐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공모 받았다면 아직 손해가 아닐 텐데 공모 받은 게 아니라면 만약에 상장 이후에 샀다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언제 샀더라도 지금 손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상장 왜 시킨 건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을 하고 상장이 되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존의 LG화학 주주? LG화학 주주는 LG 에너지 솔루션 한 주도 없는데? 그잖아요. LG화학 주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없어요. 주식이. 그리고 LG화학은 지금 시가총액이 30조로 떨어졌어요. 그럼 LG화학 주주들은 이거는 또 웬봉변이냐고. 거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받은 사람 몇 주씩이나 받았냐고요. 한 주씩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많이 받으신 분 한 10주 받으셨겠죠. 근데 저처럼 20주 이상 막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주식 고수들이니까 이때 다 팔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저 이때 팔았다고. 저 첫날 팔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상장 되자마자.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 물론 장이 안 좋아서도 있지만 오늘 7% 빠진 건 그냥 단순히 장이 안 좋아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은 공매에
공매가 나와서 떨어지는 거고요. 공매가 나오는 이유는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로 상장된 그 상장 오픈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써도 되나? 뭐 식당 할 때 식당 개업했을 때 뭐 오픈빨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규 상장 돼서 이게 막 100조, 130조까지 갔었는데 그게 쭉쭉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게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물적 분할에 의한 신규 상장의 폐해가 직접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르긴 했지만 셀트리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4% 올랐고요. 다만 셀트리온은 이제 시초가를 못 이겨냈는데 야 그럼 시초가 이게 이 큰 시총의 셀트리온이 어떻게 시초가 이렇게 붕 뜰 수 있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냥 적당히 넘어갈게 뭐 이런 내용이었죠.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넘어갈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잘 됐다 그러면서 시초가 올라갔는데 음선 나왔습니다. 카카오는 진짜 좋네요. 요즘에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오늘 은행주들도 그래도 지수의 버팀목이 됐어요.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은행주들. HMM 같은 경우 나쁘지 않았고요. LG생활건강 오늘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이런 애들 많이 떨어졌는데요. 아마도 저 영향이겠죠. 뭐 그런 분석이 따로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현진인가? 거기에 지금 또 코로나 많이 걸리고 있다고 여기 써있네요.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대도시에서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중국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아모레퍼시픽 8% 하락, 그리고 LG생활건강도 7% 하락이 나왔습니다. 진짜 갑작스러운 내용이죠. 왜냐면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가 약간 되긴 했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막 38만?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럼 지금 PCR 확진자가 38만이기 때문에 또 PCR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모두 하고 하면은 50만 명 이상이란 얘기고요. 그러니까 하루 그 정도니까 지금 뭐 격리 중인 분들 다 합치면 거의 뭐 100만이 훨씬 넘는 거죠. 근데 그 100만이 넘는 분들이 자가격리를 지킬 거냐 이거죠. PCR 안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안 지킬 거고요. 받으신 분들도 요즘 뭐 그런 금지 앱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인 양심에 따르는 건데 돌아다니신 분이 왜 없겠어요. 밖에 나가서 밥 먹거나 뭐 누구 만나거나. 그래서 어찌 보면은 확산세가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방역 전문가들, 바이러스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야기해줬으니까 피크를 찍는 게 중요하고 피크 이후에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크를 찍은 이후에는 그야말로 리오프닝인 거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좀 중국의 기사가 쇼크했던 건 중국은 뭐 자체적으로 늘 그랬잖아요. 코로나는 거의 다 완벽하게 잘 방어하는 것처럼. 근데 빵 터져서 중국 관련주들, 특히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SK텔레콤, KT, LG플러스 오늘 좀 반등이 좋았습니다. SK텔레콤 3%, KT도 2%. 거래소 대형주들에서 오늘 핵심은 셀트리온이 호재에 의해서 4% 상승.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200 들어가자마자 공매 집중 나오면서 이틀 연속 급락. 그리고 통신주, 은행주, 지수 방어에 성공, 지수의 방어에 도움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거래 대금 보면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더 많이 된 애가 있니? LG에너지솔루션 있어. 근데 LG에너지솔루션 7천억밖에 거래 안 됐어요. 삼성전자도 6천억밖에 거래 안 됐네요. 진짜 소강 상태네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떨어지면서 거래에 나왔다. 티플렉스는 약간 자원 관련주니까 원자재가 상승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안랩은 그냥 단순 정치 관련주, 대선 관련주에서 이제 대선 이후의 정책 관련주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래 무슨 뜻이냐면 이번에 인수위원장이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됐으니까 원래 기술 강국을 외쳤었잖아요. 기술 강국.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좀 그런 기술주들 중에 보안이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쪽 뭐 이런 쪽이 좀 움직이 나왔습니다. AI 뭐 이쪽이. 두산중공업은 최근 원전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가 계속 되는 종목이고, HMM 실적 좋은 해운주 뭐 이 정도가 오늘 거래 대금 터진 애 중에 좀 볼만한 설명할 만한 애들이었고요. 오늘 등락현황 보시면 거래소가 250개, 코스닥이 200개, 450개 올랐으니까 뭐 한 3개, 4개 중에 1개 오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개, 4개 중에 1개. 등락 현황 보시면 상한가 3개 나왔고 상승률 탑 30이 한 7% 정도 되니까 뭐 지수 코스닥이 뭐 2%나 빠졌으니까 뭐 이 정도 성적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징주들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안철수 인수위원장 거기에 좀 힘입어서 기술주 쪽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네요. 이런 생각이 들게 했던 게 이제 줌인터넷의 상한가고요. AT세미콘은 지금 점상 세 방째인데 상한가율 30% 시대 이후에 점상이 이렇게 자주 안 나오는데요.
얘 시총 한 500억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500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보다 반이니까 3,400억에서 출발했네요. 300억에서 대규모 자금 유치 거의 한 3천억 정도 자금 유치를 시키면서 근데 뭐 애매하죠.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세력이 붙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갑작스러운 재료에 이렇게 점상을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플렉스 원자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정보통신도 대선 관련주로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정책 관련주라고 이름 바꾸겠습니다. 대선은 끝났으니까. 광무라는 종목은 릭스솔루션, 광무 이렇게 보통 회사가 좋은 회사는 아닌데 제가 왜 봤냐면 이름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광무 약간 조폭 이름 같기도 하고 느와르 영화에 나오는 제로투세븐 디지털조선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 LG전자의 자회사죠. 오늘 12%가 올랐고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의료, 비대면 의료 쪽 테마에 포함되어 있고 황금 ST도 좀 원자재 가격 관련주고 효성 OMB 최근에 농산물 가격 관련주죠. 에이텍TN 이미지 강한 이재명 관련주도 이게 왜 올랐지? 유니온 머터리얼도 약간 원자재가 빅텍하고 퍼스텍은 방산주죠. 전체적으로 야 얘네 테마가 진짜 강했어라고 할 만한 건 없고 그냥 좀 대선 결과에 따른 테마주들의 움직임 플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남아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 판이 짜줘야 되는데 일단 오늘까지 흐름은 원래 좀 움직임이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전쟁 관련 거기서 파생되었던 테마들 플러스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까지 쫙 이렇게 오면서 기술주 라인에서 좀 이렇게 오는 급등주들이 나왔다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저는 사실 3월에 좀 좋은 장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2월 한 초, 중순 말까지도 1월의 급락이 너무 저한테는 셌거든요. 이렇게 데이터상 2, 3년에 한 번 나오는 급락이었고 그런 급락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는 뭐 옆으로 평생 길 수는 없으니까 기다가 반등을 주든 아니면 추가 하락이든인데 저는 추가 하락보다는 좀 반등 쪽으로 봤는데 이제 2월달은 좀 옆으로 겼죠. 그래서 1월에 급락하고 2월에 옆으로 겨서 3월에 반등이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3월 중순까지 왔는데 일단 3월에 반등 그렇다고 3월이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3월 지금 전월 대비 1.98 거래소는 1.98 빠졌고요. 코스닥은 0.98 빠졌거든요. 그래서 전월 대비 크게 빠지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옆으로 가는 단계네요. 그래서 아직은 급락이냐 아니면 반등이냐 이 결과는 안 나왔는데 중순 벌써 3월 14일이에요. 그래서 거의 중순까지 왔는데 반등이 안 나와서 내 예측이 틀렸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니까 계속 저처럼 오래 주식하고 다양한 또 해치 방법도 하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힘든 게 아니고 떠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 부모님도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시고요, 주식을. 내 친한 친구들도 주식 안 하는 친구 많아요. 제가 주식을 해라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어디 가서 요즘은 좀 알려졌지만 제 얼굴이 알려지기 전에는 어디 가서 저는 주식을 한다라는 말을 입도 뻗고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남이 주식을 하든 안 하든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선택이니까. 근데 이제 얼굴이 좀 알려지고 개인적으로 너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개념이 아니고 재테크 공부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원칙적이고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너무 싫으면 주식을 절대 하면 안 되죠. 근데 수익률이 너무 낮은 게 싫으면 주식을 하는 게 맞고 그럼 만약에 주식이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을 때 이렇게 힘든 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힘든 장에도 남아 있으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면 또 투자 자금을 좀 줄이거나 현금 비중을 높여서 종목 수를 줄이거나 이런 계속 이겨내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밖에 조언을 못 드리는 게 많이 안타깝고요. 여러분들 좋은 날 오지 않을까요? 23, 4년 했다니까. 그 와중에 얼마나 힘든 날이 많았는데 그냥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첫 번째 줄까지 부자 노래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준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월요일 11시 30분 장준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 마이너스 0.92%,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2%로 양시장 모두 하락 음선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나왔던 우크라이나 상황과 이번 주에 예정된 금리 인상,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이 월요일 아침부터 시장 투심을 악화시킨 영향입니다. 미선물 지수 살짝 플러스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오후장까지 미선물 지수 플러스권 유지한다면 아랫골이 만들며 장중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래소 대형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7% 하락, 그리고 셀트리온의 5% 상승이 가장 눈에 들어오며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의 동반 6%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주와 통신주 강보합권 유지하며 지수 방어에 일조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거래소보다 더 열악한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만 8%대 상승 나올 뿐 시총 40위 안에 38종목이 마이너스 하락 중입니다. 특히 2차전지 관련주의 하락폭이 큰 상태이며 그동안 좋았던 엔터주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상한가 AT세미콘 한 종목인데 대규모 자금 조달 재료로 3연속 점상한가에 성공하는 모습이네요. 상승 종목에서 확실한 주도 테마를 찾기는 힘들지만 그동안 상승했던 테마에서 계속 순환매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시총 1조에 가까운 안랩의 4일 연속 상승에서 박빙의 승부로 결과가 나온 대선 관련주들이 대선 이후에도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로봇 관련주와 AI 관련주의 강세가 나오는 것도 기술 간극의 공약 실현 가능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올랐던 러시아 전쟁 관련주 오늘도 선별적 움직임 보이고 있으며 셀트리온 3인방의 강세가 탑 30에서도 단연 눈에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요. 성장주에 투자하라입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로봇, 게임, 우주항공 이렇게 8개가 써 있는데요. 이번에 강조한 성장산업 8가지예요. 한 산업당 3종목씩 8개의 산업, 각 산업의 3종목씩 24개의 종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꿈꾸지 않는 자는 성공할 수 없다. 미래의 꿈이 현실화되는 것, 그게 성장주라고 봐요. 10년 전 전기차가 한 대도 없었을 때 전기로 차가 갈지 상상도 못했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세계 최고의 성장주는 현재까지 테슬라라고 할 수 있죠. 성장주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피터 린치가 강조한 10배거 종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2배, 3배, 5배 상승을 한 종목이 섞여 있다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거든요. 성장주 투자로 부자 되세요 라고 제가 사인을 했는데 이게 초판 한정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사인이 된 책을 갖고 싶다면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25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투자 전략, 성공 비결을 책으로 담은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성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 화이팅!